안녕하세요, 고윤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월 1일 쭈꾸미 낚시 금어기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쭈꾸미 낚시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쭈꾸미 낚시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낚싯대, 그 다음에 릴, 그리고 라인, 그다음에 애기나 애자, 그리고 핀도레, 봉돌. 이 정도면은 뭐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뭐 더 추가한다고 하면 아이스박스, 쿨러라고 할 수 있죠. 쿨러. 조과물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몇 마리 잡았나 셀 수 있는 뭐 카운터? 요 정도가 준비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따져 볼게요. 낚싯대는 뭐 짧게는 뭐 140cm 정도에서부터 길게는 뭐 2m 정도 되는 낚싯대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쭈꾸미 낚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휨새예요, 휨새. 그래서 이 휨새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9대 1이다, 8대 2다, 7대 3이다, 뭐 6대 4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9대 1은 이제 낚싯대의 90%는 휘어지지 않고 앞에 이제 10%만 휘어지는 낚싯대가 이제 9대 1 낚싯대예요. 8대 2는 80%는 휘어지지 않고 20% 정도가 휘어지는 낚싯대가 뭐 8대 2다. 7대 3은 70%는 휘어지지 않고 30%가 휘어진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7대 3이다. 6대 4는 60%는 안 휘어지고 40%가 휘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6대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휨새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파워다. 파워. 낚싯대 파워라는 거는 보통 이제 L, M, H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이게 이제 미디움, 이제 헤비 스펙이에요. 그래서 라이트보다 더 부드러운 게 이제 울트라 라이트. 그러니까 부드럽다라기보다 파워가 약한 게. 그 다음에 라이트와 미디움의 사이에 미디움 라이트가 있고, 미디움과 헤비 사이에 미디움 헤비가 있고, 헤비보다 더 이제 뻣뻣하면 이제 엑스트라 헤비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 울트라 라이트도 뭐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가 있을 수가 있고, 엑스트라 헤비도 엑스트라 헤비가 있을 수 있어요. 화면에 안 나오네. XX 헤비가 있을 수 있어요. XX 헤비가. 그러면 휨새보다 파워가 왜 중요하냐? 낚싯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워는 추 부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 부하. 그래서 보통의 낚싯대들은 파워가 라이트인지 뭐 미디움 라이트인지 미디움인지 미디움 헤비인지가 표시가 되는 게 보통인데, 그 쭈꾸미 갑오징어 낚싯대들은 추 부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스 뭐 20호, 아니면 뭐 10에서 20호, 뭐 맥스 30호, 50호,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가 약할수록
어, 예민하다. 예민한 낚싯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벼운 줄을 사용해서 어, 아주 미세한 입질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에서 쭈꾸미를 하면서 스피닝 로드를 사용하지 않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조류가 약하고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스피닝 로드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닝 로드를 사용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신형으로 나온 이다코 R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구형을 기준으로 시마노의 이다코 R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추로 예민한 낚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낚싯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추를 무겁게 써야 되는 경우 이건 어떤 상황이겠죠? 바람이 세거나 조류가 빠르거나 너울이 높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셋 다 무슨 상황이에요? 봉돌을 바닥에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추를 무겁게 씁니다. 추를 무겁게 쓰려면 아까 같은 부드러운 낚싯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낚싯대를 쓰면 낚싯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휘어지는 게 한계치야. 근데 추를 20호를 달아버리면 다 휘어져. 다. 그러면 이 이상의 어떤 입질을 감지하는 게 어렵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낚싯대 써야 되냐? 여기가 휘어지는 건데 20호를 써도 요만큼만 휘어지는 그런 낚싯대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쭈꾸미가 여기에 올라탔을 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휘어져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낚싯대를 선택을 할 때는 9대1이냐 8대2냐 7대3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추를 몇 호를 쓰기 위한 낚싯대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9대1, 8대2, 7대3은 익숙해지면 금방 이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입질이다 아니다가.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좀 이제 물이 빠른 상황에 낚시를 갔는데 좀 부드러운 7대3, 뭐 부드러운, 이제 파워가 약한
로드를 들고 갔다가 7대3이었는데 맞지가 않았어요. 맞지가 않았는데 그날 마침 좀 파워가 센 로드가 있었는데 그 로드가 9대1이었어. 그래서 9대1로 좋은 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휘임새가 9대1이어서 좋은 조과가 나왔던 게 아니고 파워가 그 정도의 그 봉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였기 때문에 좋은 조과가 나왔던 건데 7대3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파워가 있는 7대3을 썼다고 하면 더 좋은 조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낚싯대를 선택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와에서 나오는 타코이카 X 입문기죠. 제일 엔트리 모델 175 MH나 H 150 MH나 H가 무거운 추를 쓰거나 깊은 수심에서 낚시할 때나 다 괜찮게 쓸 수 있는 낚싯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문용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무겁고 좀 둔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자기 손에 익숙해지면 가벼운 추를 쓸 때 그러니까 무거운 추를 써야 되는 상황에 가벼운 추만 쓸 수 있는 낚싯대를 쓰는 것보다 타코이카 X를 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은 사실 모든 릴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쭈꾸미를 모든 릴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저기 할 게 있다면 가벼우면 좋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아요. 쭈꾸미 낚싯대를 자꾸 짧게 만드는 이유가 무게를 줄이려고 짧게 만드는 겁니다. 짧고 가벼운 낚싯대를 쓰면서 무거운 릴을 얹어서 쓰는 거는 좀 이제 어불성설이겠죠. 네. 그래서 릴은 가벼우면 좋고 적당한 기업이. 기업이가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랜딩하는데 오래 걸려요. 물론 이제 힘은 좀 덜 들겠죠. 근데 기업이가 너무 빨라도 좋지 않아요. 랜딩하는 시간은 빠르겠지만은 낚시를 하면 할수록 손목에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5점 후반대에서 6점 후반대 요 정도 사이를 좀 추천을 할게요. 7점대까지도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8점, 9점, 10점대 이런 거는 너무 빨라요, 릴이. 그래서 아침에는 잠깐은 이제 빠르게 잡을 수 있겠지만은 오후쯤 돼가지고는 이제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겠죠. 네. 문어 낚시를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문어를 5점대, 4점대로 쓰는 이유가 손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문어 자체가 원체 무겁기 때문인데 쭈꾸미는 가볍긴 하지만 계속해서 손에 피로가 누적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기업이 6점대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6.3, 6.4, 6.5, 6.8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가벼우면 좋고 네. 그리고 권사량이 특별하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서해안에서 쭈꾸미를 잡으면 100m 이상 줄이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100m만 감기는 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은 기본적으로 합사를 씁니다. 합사. 나는 밑걸림이 좀 두렵다. 그러면 08이나 1호를 쓰시고, 그러니까 밑바닥, 그러니까
바닥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애기가 살아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0.8에서 1호.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예민하게 쭈꾸미 입질을 최대치로 느끼는 데다가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0.6에서 0.85.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신 분들이 0.6을 쓰세요. 0.6. 0.6을 이제 미제가 아니라 일제로 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밑걸리면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예, 0.6을 그나마 미제로 쓴다라고 하면은 일제 0.8이나 1호 쓰는 거하고 뭐 크게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쇼크리더는 보통 안 하십니다. 보통 안 하세요. 예. 사실 저도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이제 감도 부분에서도 없는 게 낫고, 근데 쇼크리더가 없으면 옆 사람과 채비 걸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애기에 내 줄이 감겼을 때도 합사의 경우에는 합사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잘라야 되고 다시 묶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죠.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짧게라도 쇼크는 써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발 정도. 예. 쇼크를 쓰는 부분이 옆 사람과의 옆걸림이나 이제 내 채비하고 내 채비와 내 라인이 엉키는 뭐 그런 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로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밑걸림에서도 어느 정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합사로 매듭을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잘 터져요. 그리고 점점 원줄이 줄어드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쇼크를 쓰는 편입니다. 한번 쓰면 하루 종일 거의 쓰기 때문에. 핀도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피싱 필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피싱 필드라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하나 나와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네요. 여기 타코 스냅, 피싱 필드 타코 스냅, 오야코 스냅,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라고 돼 있죠. 이게 10개 들어서 3,000원입니다. 네.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싱 필드 타코 스냅.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고리가 있고, 여기 이제 돌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스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 또 여기에 돌아가는 스위블이 있고, 여기 이제 고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스냅이 달려 있죠. 지금 이거는 특징이 뭐냐, 이 롤링 돌아가는 스위블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애기를 여기다 걸어 놓으면 애기도 자기 모양을 잡고 있기가 좋고, 여기에 뽕돌을 달아 놓으면 뽕돌도 회전을 하면서 어떤 채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핀도레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스냅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뽕돌도 달고 애기도 단다. 그러면 이 애기 앞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위블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애기가 있죠. 이렇게. 이게 돌아간다고.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애기가 누워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무늬 오징어 애기나 저런 한치 드로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렇게 생긴 이제 애기들 있죠? 여기 이제 추 달려 있고 이런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입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골이에요. 그럼 여기다 달면 어떻게 되죠? 누워 있겠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양핀도레. 양핀도레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스냅이 있고 고리가 있고 스위블이 있고 고리가 있고 여기 또 스냅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 묶을 거냐 줄을 여기다 묶을 거냐인데 여기 1번 2번 자 1번에다 묶으면 뽕돌은 달려있는 여기니까 애기는 돌 수 있겠지만은 뽕돌은 돌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고 2번에다 묶으면 뽕돌은 돌 수 있겠지만은 애기는 돌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싱필드 타코스냅 스위블이 2개 들어가 있는 기역자 형태 약간 T자 형태의 스냅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릴게요. 요거 2개 있죠? 네. 이쪽에다 뽕돌을 걸든 이쪽에다 뽕돌을 걸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죠? 애기. 애기는 쭈꾸미 낚시를 하신다고 하면 뭐 크게 애기를 타진 않아요. 애기를 타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세요. 작은 거는 이제 뭐 쪼꼬미나 야마시타 작은 사이즈 이 정도면 되고 어머 이거 왜 내려왔니? 큰 거는 뭐 요줄이 S 사이즈 이 정도로 가늠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꼭 요주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왕눈이어도 돼요. 왕눈이 사이즈. 네. 그 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낚싯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8호에서부터 25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 10, 12, 14, 16, 18, 20, 25 이렇게 조금 저기 되네.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작은 거는 이제 사리 때, 물이 셀 때, 바람이 많을 때, 그러니까 애기 채비가 조류를 통과하기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작게 써주는 겁니다. 큰 거는 조류가 느릴 때, 조금 때, 바람이 없을 때, 바닥에다 채비를 붙여놓기가 쉽고 사이즈가 커도 조류를 뚫고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큰 게 쭈꾸미한테 잘 보입니다. 쭈꾸미는 문어나 똑같아요. 크고 화려하고 많고 이럴수록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죠? 아이스박스, 쿨러는
지금 쭈꾸미철은 주차할 데가 모자라요. 주차할 데가 모자라서 멀리에다 차를 대고 배까지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달려 있는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뒤에 이제 캐리어를 쭉쭉 뽑아서 캐리어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의 쿨러, 대충 18에서 24리터, 혼자 다닐 경우에, 둘이 다닐 경우에는 32리터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위에다 태클박스 딱 올려가지고 끌고 배까지 갈 수 있는,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쭈꾸미 낚시에는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는 일반적으로 개숙인데 전자식보다는 수동식으로 사세요. 수동식. 딸깍딸깍 누르는 거. 전자식은 한번 오류가 나면 그냥 지금까지 눌렀던 게 다 도로 암이 타불이 되니까 수동식으로, 딸깍딸깍딸깍 눌려봐야 한두 번 더 눌리는 거니까 수동식으로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쭈꾸미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